중동과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소회 등을 밝혔는데요. 튀르키예 앙카라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네, 튀르키예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이번 순방 내용부터 살펴보죠. 이재명 대통령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튀르키예로 이동했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까지 이틀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1, 2, 3 세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한 경제 선순환, 기후위기 등 글로벌 재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인공지능 활용 혜택의 배분, 핵심 광물의 공급국과 수요국의 혜택 공유 등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오는 2028년 열리는 주요 20개국 의장국으로 수임됐죠? 네, 이번 남아공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의장국에 대한 수임도 이뤄졌는데요. 내년에는 미국이, 2027년에는 영국이, 그리고 2028년에는 한국이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이 G20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개최지의 윤곽을 잡고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열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와 같이 이번에도 서울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G20의 의장을 맡게 되면 이미 올해 역할을 수행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의장, 또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을 포함해서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세계 최정상급 국제기구의 의장을 세 차례 맡는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기내 간담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이 대통령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를 향하는 이 담샘 이동길 중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순방의 의의를 묻는 질문에 중동은 우리 외교의 한 중요한 축이고 이번에 방문한 3개국 역시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가장 성과가 좋았던 곳으로는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를 꼽았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가서 미리 주요 의제에 대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AI 데이터 센터에 200억 달러, 방산에 150억 달러 등 수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집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 없이 정상회담에 임했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회담 시간이 당초 예정보다 2배 가까이 길어졌는데 ICC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3조 원 내지는 4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계획을 알리면서 한국 기업이 확장 공사는 물론이고 운영까지 해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도 얻었네요. 이번 중동 순방국의 공통점 중 하나는 우리와의 방산 협력인데요.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른바 이 K-방산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한국의 방산은 괄목할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기술 수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뜨겁다고 전했는데요. 방산 제품을 파는 입장인 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구매자의 입장인 외국 정상들이 직접 K방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을 매우 놀랍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갑작스러운 안보 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방산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고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산 협업에 대한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설명 들어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도 이 방위산 특히 우리의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판매, 시장 개척에 관심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 이번 간담회에서 작심하고 쓴소리도 했다면서요? 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외교에 대해 실무진의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경우에는 우리 실무진들이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것 같다면서 우리가 미리 좀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또 오랫동안 교류 협력을 축적했더라면 지금의 이집트 한국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더 밀도 있는 그리고 더 큰 협력이 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서 깊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정국가의 외교에 나설 때 부처들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못하는 점도 비판했는데요. 이 또한 이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관리가 매우 분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나눠져 있어요. 뭐 따로 다 하나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외교부가 정리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외교 분야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항공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해서 엔진3 때문에 음질이 다소 좋지 못한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 그 튀르키예 도착 전에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 대통령 남북 관계에 대해 통일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소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큰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북 방송을 왜 하느냐? 서로 방송에서 괴로운데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 흡수해서 뭐하나? 흡수 통일할 생각 없다. 또 미전향 장기수의 나이들이 90살이 넘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인데 자기 고향인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뭘 막느냐? 이런 거침없는 표현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북한의 3중 철조망 설치 등 움직임이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 적대적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때 쌓은 일종의 업보 이상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교류를 이끌어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이 기자 이 대통령의 남은 외교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부터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또 공식 만찬 등에 나섭니다. 내일은 한국전 3전 기념탑 헌화 그리고 동포 간담회를 마친 후에 7박 10일간의 4개국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에서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